네, 반갑습니다. 양봉 김선생 TV의 김선생입니다. 현재 시각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많이 찍는데요. 이 영상은 내일 아침에 제가 업로드할 예정에 있습니다. S&D고요. 불닭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까르페 DM님이 리뷰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댓글로는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만들어 드렸는데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 및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S&D 바로 보겠습니다. 네, S&D고요. 자, 고가 14만 9,800원. 이게 작년 6월달 지금 한 달 조금 1년 조금 안 됐죠? 안 됐는데 고가에서부터 현재는 63% 빠진 자리입니다. 지금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고 이제 까르페 DM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제 의견, 차트 분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이고요. 연봉, 뭐 상장은 한지는 뭐 꽤 됐겠죠. 네, 2016년 뭐 이렇게 지금 봉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2025년도에 14만 9천 원, 시가가 4만 3천 원이니까 한 3배 정도, 3배 좀 넘게 올랐다가 내려와서 마무리했고, 올해는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선은 제가 언제 그었나 모르겠네요. 이거 예전에 한번 볼 때 그었나 봐요. 지금 그은 거 아니고요. 예전에 S&D를 제가 볼 때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한 이때쯤 봤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그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유의미하긴 하네요. 예. 자, 월봉. 자, 월봉 보겠습니다. 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기초에 충실하되 그 차트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을 분석할 때는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제 뭐 영업 사항을 감안한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보면 녹색선은 10월선입니다. 10월선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5월선보다는 후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하지 않아서 녹색선은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띄워놨던 건데 무시하시고 자, 5월선만 할게요. 자, 그러면 10월선 그냥 무시하는 걸로 제가 없애버릴게요. 한번 봅시다. 지금 와이파이 환경이 조금 안 좋은지 지금 차트가 조금 느리네요. 반응이 느립니다. 자, 라인을 10월선 없애고요. 자, 종목마다 어떤 선이 유의미한지가 다 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5월선으로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돼요. 자, 5월선이 자, 위를 보고 있냐, 아래를 보고 있냐, 이제 거래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면 얘는 요때부터 거래가 가능했겠죠. 예, 요때부터 3만 원일 때.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추세 매매를 했다라면 뭐 아주 푸근하게 거래를 하고 요때 꺾이는지 보고 요쯤에 잘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얘는 거래를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죠?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지금도 그냥 차트 분석 이론에 따르면 거래하는 건 아닌 자리죠. 예, 우리 물론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조금씩 소량씩 매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까르페 DM님이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보죠. 뭐 까르페 DM님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죠.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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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참고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방송에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여유되면 S&D 요 N은 안 애자예요. 예, S&D 잘못 치신 거겠죠? S&D라는 종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히 실적 뭐라 했죠? 다 볼까요? 여기 다시 조용히 실적 쌓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 같아서요. 지금 사고 있진 않으시다, 그죠? 제가 좀 잘못 착각했네요. 자, 아무튼 요런 상황이에요. 지켜보고 계신가 봐요. 자, 요렇게 사실은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제 사실 사야 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네. 사야 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어, 이제, 물론 이제 꺾였을 때도 사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거래량도, 캔들도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일단은 월봉으로는 그렇다. 자, 주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봉은 제가 선을 두 개를 꺼놨는데, 방금 전에 5분 전에 꺼놓은 거예요.
자, 직전의 고점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고요. 여기 뚫어버렸고 지금 헤딩하고 지금 내려오는 구간이죠. 예. 뭐 잘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녹색선은 15주선, 핑크색은 3주선, 21선과 61선에 선행하는 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딱 맞고 이제 거꾸로 하면 눌림이겠지만 요거는 이제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에 딱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예, 떨어지고 있고 일단 주봉상으로는 요 캔들 또한 이제 뭐랄까요?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저항선을 지금 깼다. 일단 깼고 그 밑에 저항선은 이제 어디서 자리를 잡을지는 몰라요. 근데 4만원 정도 4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땡큐 하지 않을까. 예, 땡큐라는 건 매수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땡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트를 볼 때는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할 수도 있거든요. 맞다 안 맞다 할 수도 있는데 하락을 자 이게 몇 개죠? 30개월 동안 지금 상승을 하고 하락을 요 30개월 정도 하긴 했네요. 여기 한번 하고 사실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안 됩니다. 대칭 정도, 대칭 이론을 따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락을 할 만큼 기간적으로는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우고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해주면 땡큐긴 한 자리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래를 하려면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이걸 산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기준? 어디를 깨면 안 된다. 어디겠습니까? 지금 기준은 바로 여기죠. 예, 여기를 깨면은 내가 손절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야겠죠. 그죠? 아니면 정말 장기로 가져가실 분이면 봐봐요. 30개월 지금 물렸잖아. 여기서 샀으면. 그죠? 그럴 자신 있으면 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여기 오면은 산다. 또는 여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생각. 그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요게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저점 49,550원. 그러니까 5만 원을 살짝 깬 거죠. 그 전날 종가가 5만 4천 원이었는데 많이 떨어졌네. 5.74%가 빠졌네요. 종가가. 어쨌든 5만 원을 깨진 않았네. 종가 기준으로 깨진 않았지만 저가는 49,550원이다. 5만 원이 얘한테 상당히 상징적인 가격일 것 같아요.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0% 오른 자리긴 하고요. 다만 60선이나 20선 이렇게 아직 다 모든 것이 역배열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차트상으로는 얘가 지금 사야 될 자리는 아니다 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가장 FM적인 말이고 답변이고 자 이렇게 되는데 얘 이제 가치를 한번 볼게요. 얘를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자 매집비 볼 거고요. 그리고 얘하고 직결되는 삼양식품 볼 거고요. 그리고 삼양식품과 S&D의 리서치 자료 함께 볼 겁니다. 자 삼양식품부터 봐야겠죠. 삼양식품부터 볼게요. 자 삼양식품이 왜냐면 저 S&D는 삼양식품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긴 하는데 가장 주요된 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소스잖아요. 그죠? 그 얘가 이제 물론 이제 과거 거를 보면 더 대단하긴 하겠지만 자 봅시다. 이제 뭐 이게 저는 이거 사실은 얘를 어디부터 봤냐 2015년 요때부터 봤어요. 예. 제가 중국에 좀 있었는데 중국에서 좀 살았는데 그때 삼양식품이 이제 잘 팔리더라고요. 불닭볶음면이. 그래서 막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하길래 저는 일시적일 줄 알았어요. 그때 2만 원 할 때. 근데 이게 이제 160만 원까지 간 거죠. 이제 80배가 올라갔던 거죠. 예. 뭐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그죠? 하지만 거래량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이때부터 뭔가 낌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죠. 자, 월봉입니다. 삼양식품 월봉인데요. 삼양식품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워낙 큰 이제 이렇게 한번 본다라면 이미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선 기준으로 거래를 했다라면 푸근한 거래를 했을 수 있고 자, 지금은 이때부터는 거래를 사실은 조금 지양했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구간이 삼양식품이 좀 돌리는 구간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5월봉이고, 이제 평균이 123만 4천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123만 4천 원. 자, 뭐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123만 4천 원. 자, 쳐볼게요, 제가. 자, 123만 4천 원. 자, 123만 4천 원 위에서 주가가 놀아준다라면 5월선은 이제 들어준다라고 봐야겠죠. 예, 들어주고, 자, 요 아이러니하게 요거 지금 이제 이게 몇 월이죠? 4월이지, 그쵸? 이제 봉이 생기는 거잖아요. 5월달 봉이. 요거는 이제 나갈이 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종가가 이게 123만 1,000원, 1,000원, 그죠? 그러니까 요거 끝났고, 요거 저가가 이제 종가가 118만 원이니까 118만 원 위에서만 놀아주면 5선이 이제 돌겠죠. 당연히 돌겠네. 이제 다음 캔들이 생기자마자 이거는 돕니다. 캔들이 생기자마자 돌아요. 예. 5월선이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리상으로는 거래를 해도 되는 자리 맞습니다. 예. 삼양식품. 자, 갑자기 왜 삼양식품이냐?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선행하고 있는 게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눌려주면 땡큐겠죠. 예, 눌림목 자리가 될 수는 있겠죠. 자, 다시 일봉으로 볼게요. 자, 60선이 드디어 돌렸어요. 60선이 드디어 돌렸고, 이제 여기서 이제 눌려주냐, 20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눌려주냐, 그냥 가냐, 요런 문제긴 한데요. 삼양식품을 정상적으로 이제 캔들상으로 본다라면,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배당락이 있었으니까, 뭐 러프하게 보면 이렇게, 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요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직전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왔을 때 직전 고점이 여기니까 요 정도 선을 준다라면, 그죠? 그러면 아다리가 맞죠? 예, 이렇게 지지받던 구간 저항받고 그리고 위에 갖다 깼지만 지금 지지를 받는 구간이겠죠. 예, 여기서 돌려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면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겠는데 조금 돌려주면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일단 삼양식품은 보셔서 아시겠죠? 자, 차트상으로 먼저 분석 들어갑니다. 이들 실적은 이제 나중에 보고요. 자, 보시면 삼양식품이 3월 9일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3월 9일날 그렇다라면, 자, 이렇게만 해서 캔들 한번 볼게요. 자, 삼양식품이 25년 9월달에 고가를 찍고 이제 26년 3월달에 저가를 찍었는데, 요 날보다 요 날이 저가니까 이렇게 볼게요. 위에서부터 38.62% 조정을 받았어요. 38.62% 조정을 받고 그 뒤로 이렇게 지금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60선을 지금 돌렸어요. 60선 지지를 딱 받고 돌렸거든요. 3월 9일. 자, 삼양식품 볼게요. 자, 삼양식품은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좀 살아있다. 그리고 요때 3월 9일 찍고 나서부터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자, S&D로 넘어갑니다. 자, S&D. 왜냐면 얘하고 삼양하고는 한 몸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직결돼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S&D는 지금 이때 보면 자, 6월달, 9월달, 자, 요때 고가는 못 찍고 요때부터 하락을 해서 아이러니하게 여기가 3월 9일입니다. 그죠?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고가부터 62%, 아까는 걔는 38%인가 그랬잖아요. 62%가 빠진 자리예요. 아무래도 대장이 힘이 더 강하고 얘는 대장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요거는 캔들을 그린다라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린다라면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그릴 수는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그릴 수는 있고, 여기서부터 그린다라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죠? 좀 이렇게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옵니다. 왜냐면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자, 다 지우고 1, 2, 3 지우고, 자, 원래는 꼬리를 다 봐줘야 되지만 꼬리를 보면 조금 그러니까 꼬리를 안 보고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 자, 지금 얘가 이런 가능성 우리가 열어둘 수는 있겠죠. 3월 9일 찍고 삼양식품은 지금 추세를 깨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죠? 하락 추세를 깨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죠? 삼양식품은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왔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S&D는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다시. 자, S&D는 자, 지금 추세를 깨고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아직 그죠?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그 늦는 거지. 그리고 이제 3월 9일 이후로 상승하는 건 맞는데 얘는 상승폭이 삼양식품 비해서는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예,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안 그려지네요 지금. 네, 그죠?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예, 어쨌든 자, 굳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하단을 올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하단을 올리고 있다. 만약 매수를 한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얘의 손절가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요렇게 요 정도 내려오면 내가 자를 거야 라고 하든지, 직전 저점인 요 가격, 종가 가격 하든지, 요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게 아까 처음에 이게 우리가 차트 분석했을 때처럼 이게 지금 반등 신호나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그 이제 물릴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상승 신호를 한번 보고 해도 돼요. 보고 해도 되는데, 얘 같으면 지금 어떻게 나와줘야 좋냐라면, 캔들이 지금 다 이제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20선만 지금 살짝 돌렸거든. 20선만 살짝 바닥을 돌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 번은 뽑아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한두 번은 뽑아줘야 이제 선을 돌리고 이제 크로스가 나겠죠. 예. 그렇게 돼야 이제 그림이 맞아 들어간다. 이제 상승한다는 전제를 깐다라면, 너무 흐르고 있기 때문에 60선도. 그죠? 예. 다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서 20선, 20선. 자, 20선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20선은 지금 평균 가격이 56,995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20선이 이틀은 빠져요. 빠지는데 그 이틀 이후에는 이제 56,995원, 그러니까 한 57,000원 이상에서 놀아줘야지만, 57,000원 이상에서 놀아줘야지만, 이거 이상에서 놀아줘야지만, 그래야지만 20선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더 큰 그림 60선을 한번 볼게요. 자, 60선 정확하게 여기네요. 예, 60선. 60선을 보면 60선은 지금 이렇게 평균 가격이 58,620원이에요. 그런데 요게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주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 58,620원. 자, 58,620원. 비슷하다, 그죠? 지금 60선의 평균값도 비슷하네요. 20선과 60선이 비슷하네.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58,620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58,620원이라고 제가 쓸게요. 58,620원. 자, 그렇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기서 지금 가격이 높았던 게 아니니까 3주 정도는 현재 가격을 58,620원 위에서 놀아준다라면 60선 또한 진정된다는 거지. 더 안 빠지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렇게 지금 이제 위에서 좀 놀아줄 필요가 있다란 말씀드리고, 이 봉을 제가 두 개로 그렸지만 이거 2주에서 3주 기간의 상승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3주 이후에는 훅 떨어지기 때문에 60선이 이제 돌리겠죠. 그죠?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나겠지. 그러면 얘는 삼양보다는 한 2주 또는 3주 텀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매집비부터 볼까요? 매집비부터 볼게요. 좀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네요. 잠시만요. 자, 삼양식품 거부터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자, 3월 9일까지예요. 3월 9일까지인데 매집비가 안 나옵니다. 특정 창구가 2,500억 정도 팔았어요.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JP모건. 그 다음에도 맥쿼리 뭐 이런 애들이요. 외국계 창구에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 3월 9일까지입니다. 아까 그 저점까지. 그리고 특정 창구도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특이사항은 삼양식품이나 S&D나
발행 주식수나 유동 주식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4월 30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4월 30날 가면 전체 창고 더 팔았어요. 언젠가 샀던 애들일 수도 있고 공매도일 수도 있습니다. 3,800억 정도 팝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골드만, 메릴린치, JP모건, 모건 스탠리, 밑에는 UBS가 깔려 있고요. 얘들이 지금 판다. 그리고 특정 창고, 그래도 특정 창고가 지금 좀 들어왔다, 잡혔다.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얘들은 이제 팔고 있지만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공매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쟤들이 들어오면 이건 아마 공매도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공매도까지는 한번 봅시다. 공매도네. 공매도인가? 공매도가 이게 크게 있는 종목이다, 그죠? 그렇죠. 공매가 많네. 이게 공매 잔량까지는 이제 뭐 보고 대차 거래도 보긴 봐야 되고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에 들어가서 봐야겠지만 이런 경우에 쇼스퀴즈 터지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는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쁘지 않다. 현재 수급 나쁘지 않다. 이렇게 요게 특정 창고 들어오고 60선 돌리고 삼양식품 나쁘지 않다. 자, S&D 볼게요. 자, 삼양식품 봤고요. S&D. 자, S&D 3월 9일까지입니다. 7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290%한 60억 정도씩 이렇게 창고에 들어와 있다. 4월 30일 바로 볼게요. 매집은 떨어집니다. 290%에서 이제 190%로 한 100%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한 2배 많다. 1.9배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한 300% 이상 나와줘야 좋은 거거든요. 금액도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줄어들긴 했는데 이거는 줄어들었다고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3월 9일 날 기준으로 이 매수 보면은 신한, 모건스탠리, 다올, 미래에셋 이런 애들입니다. 51,000, 27,000, 22,000. 자, 4월 30으로 넘어갈게요. 자, 65,000, 44,000, 34,000. 자, 보세요. 자, 늘었죠?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구에서 매수 수량은 이제 한 10,000주 이상 가지고 있는 애들은 늘었어요. 이게 매집비 떨어졌다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자, 한마디로 S&D도 수급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그렇다면 여기서 뚫고 막 내려오지 않을 확률도 꽤 있다는 거죠.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차트 분석을 했다면 여기는 사는 자리 아닌 건 맞아요. 이렇게 솟구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이 자리였을 수는 있겠죠. 이제 이 매집봉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배당락 때문에 떴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죽지 말았어야지. 이게 만약에 매집봉이었다면. 근데 이런 거래를 보시고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매집비를 보고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얘들의 저거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얘들이 진짜로 좀 팔릴 수 있는 건가 아닌가 한번 볼게요. 요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상회한다. 제가 요거 봤었어요. 이거를 기업 분석할 때 재물을 봤었거든요. 재물을 보면 자, S&D가 시총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발행 주식수 보세요. 280만 주, 유동 주식수가 16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주식수가 정말 적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거 안정적이겠지. 당연히 너무나도 안정적이겠지. 차입이 없는 회사예요. 무차입 경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230억, PR은 한 9.56배, 뭐 이런 식이고, 매출이 이렇게 한 2배, 2년 사이 한 2배 떼었고, 이익도 한 2배 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 20%대, 아주 낮고, 유보율은 4,000%대다. 돈이 많고 안정적인 회사다. 식품회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매출이 보시면 이렇게 정체가 좀 돼 있었어요. 380억 분기별로. 그죠? 거의 똑같잖아요. 똑같은 양이에요. PBR은 2.2배 되게 낮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봤습니다. 이걸 재무제표를 봤거든요. 재무제표를 뭐 이렇게 현란하게 보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봤어요. 자, 물론 당연히 좋고 뭐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과연 성장성이 있냐 없냐. 아까 보셨다시피 매출액이 꾸준하잖아요. 수요가 꾸준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멀티플 다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025년도에
156억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예, 이 말이 뭐냐면 투자를 156억만큼 했다는 거예요. 예, 돈이 나갔다는 거죠. 투자를. 그 투자 활동 현금 유입액은 160억. 열어볼까요? 열어보나마나 뭐 투자 자산 감소 뭐 이런 거. 자, 뭐 이게 팔았던 거지. 그러면 땅 팔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고 돈이 들어온 거죠. 자, 요거는 현금 유출액. 유출액이 자, 투자 자산 증가 156억, 유형 자산 증가. 요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300억이니까 투자 자산 증가, 유형 자산 증가 뭐 이런 식인데 뭘 샀다는 거지. 사고 유형 자산도 사고. 그게 두 배잖아, 여기. 팔은 거보다 산 게 두 배라. 돈이 많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아, 요걸 딱 보고 아, 얘가 캐파 증설을 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들었고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자, 삼양하고 이제 S&D의 리서치 자료, 가장 최근 리서치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자, 삼양식품 보시면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상회한다. 그죠? 컨센서스 부합하고 목표치가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이제 128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언제 거지? 4월 16일 날 나온 거네요. 자, 보면 이제 수요가 계속 뭐 많다는 거예요. 삼양식품 보면 매출 보세요. 1,700억, 2,300억, 올해 예상은 3,000억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얘는 늘어나는 속도를 보니까 재무제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기별로 봐도 그렇고 자, 그렇게 삼양식품 괜찮다. 이란 전쟁 관련된 거는 뭐 이렇게 크게 수익성 훼손 제한적이다라고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디레이팅이다. 가격 가치가 절하됐다라는 거죠. 목표 주가 200만 원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왜냐면 저걸 보죠. 자, 기업 가치를 이제 목표가 산정을 할 때 멀티플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식품주입니다. 삼양 식품주고요. 자, 얘가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 5천억이잖아요. 5천억. 물론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이거 봅시다. 자, 영업이익이 5천억, 5,200 벌었다는 거지. 2조 3천억을 매출해서 5천억을 벌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뭐 한 몇 퍼센트 될까? 25%쯤 될까요? 예. 당기순이익은 근 4천억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22%네, 영업이익률이. 자,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아지고, 그죠? 1,000억, 1,700억, 2,300억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는 2,900억을 얘들이 예상을 한대. 늘고 있잖아. 매출이 분기별 매출이 여기는 좀 정체돼 있긴 하죠. 생산량 뭐죠? 수요보다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래요. 공급이 못 따라가는 이유는 S&D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자, S&D 자 보세요. 뉴스입니다. 160억 규모 공장 증설한다고 24년 12월 달에 나왔죠. 그리고 5월 달에 자, 증설 설비 본격화된다. 무차입 기반 성장 행보다. 이 열어보면 2025년 하반기에 완공되니까 2025년도에 실질적으로 그 매출이 크게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6월 말로 목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 돌려보면 실제 생산하는 데까지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공장 가동률이 24년도에는 70%였는데 25년 1분기에 이미 80%를 찼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증설을 했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 이 공장을.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했대. 그러면 자, 그 감안해서 이걸 봅시다. 자, 멈출 이유가 없다. 6월 4일 날 나온 거예요. 이 작년 거다 지금 거 최근 건 없습니다. 자, 불닭 소스 자체 브랜드와 흐름과 함께 고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는다. 한 50%씩 늘었다. 작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없어요. 없는데 자, 하반기 작년 거죠. 작년 하반기 캐파 증설 효과가 본격화된다. 사실 근데 이 증권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걸 너무 섣불리 얘기해요. 공장 증설에 착공하면 마치 그게 막 올 하반기처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 뭐 예를 들면 파미셀도 마찬가지. 올해는 그 증설하고 관계 없어요. 내년에 관계 있지. 자, 어쨌든 하반기 캐파 증설 효과 본격된다는데 이게 26년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다. 26년 매출부터 1, 4분기 매출 나오면 S&D도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 공장에서 성장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 그렇더라고. 삼양식품이 이게 며느리가 다시 삼양식품에 이제 삼양 라운드 스퀘어 사내이사 사입하면서 삼양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다시 이제 좀 집중을 할 모양이에요. 아무튼 삼양식품이 이렇게 보면은 리서치 자료 보면 뭐 아무튼 그렇더라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여전히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죠? 지금 13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멀티플 한번 볼게요. 멀티플만 한번 볼게요. 자, 봐봐. 그래서 얘가 PR이 23배예요. 23배.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영업이익이 5천억인데 한 20배 정도 되는 거지. 시총이익가 10조 정도 되는 거예요. 10조. 10조. 봐봐요. 저 불닭볶음면을 사람들이 먹다가, 자, 오래 먹었어. 언제 안 먹을까요? 난 처음에 2015년도에 저거 금방 한두 해 하고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매운맛에 길들여집니다. 예. 여러분, 마라탕이 한국에서 이렇게 고차가 될 줄 알았어요? 모르셨잖아요. 불닭볶음면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애들이 매운맛을 몰랐어. 근데 이제 매운맛에 꽂힌 거야. 그래서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 미국 다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한두 해에 끝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봐봐. 2015년부터 내가 이 기업을 봤는데 이게 10년째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 주가도 물론 이제 100배 가까이, 100배인가요? 아니, 100배는 아니죠. 80배 같지만 매운맛에 중독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몇 년은 간단 말이야. 10년은 가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멀티플을 10배 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삼양이 얘가 요것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25배 받고 있다는 거야. 25배. 성장성이 있으니까. 좋아. 그럴 수 있지. 매출 성장 감안해서 이제 좀 더 준 거지. 멀티플을. 그죠? 그러면 S&D는 지금 멀티플이 얼마냐 봅시다. 상량이 성장하면 얘도 당연히 성장하지. 근데 이건 있어요. 자, 밀가루 만드는 기업은 라면 만드는 기업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진짜로. 예,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야지만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영업이익률 얼마쯤 나올까? 한번 볼까? 영업이익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한 10 몇 프로 나오나? 영업이익률이 15% 나오네. 걔보다 삼양보다 확실히 떨어지지만 얘 또한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면 봐봐요. 영업이익이 230억, 당기순이익이 200억. 뭐 거의 같으니까 230억으로 볼게요. 지금 시총이 1200억쯤 됐나 얘가? 1400억쯤 됐나? 1600억이네. 그럼 200억이었잖아. 그럼 8배잖아 지금. 현재 기준 멀티플 8배. 삼양은 25배인데 얘는 8배인데 좀 안 맞지 않나요? 예? 삼양 절반 정도는 따라가 줘야지. 물론 이제 왜냐면 스프 만드는 회사가 얘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원화하고 뭐 다양화하고 이러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절반 정도 쳐주면은 12배? 뭐 이렇게 하면은 200에서 12배면 얼마입니까? 2,400억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주가는 한 얼마 되죠? 50% 올라줘야지. 이제 그냥 단순히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락폭이 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지. 여기서 50%라면 이제 한 8만 원쯤 되겠지? 그죠? 이렇게 이 정도는 가져야지 정상적이다. 여기 볼까요? 여기서 보면 위에서부터 41% 빠진 자리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그런 그냥 단순한 산출 방법입니다. 예. 자, 그렇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방송이 좀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오늘 기업 리뷰하는 거 계획동철학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펀더멘탈 보시고 차트 보시고 매집비 보시고 이제 그 관련 기업 보시고 관련 기업 차트하고 비교해서 같은 포인트에서 움직이는 게 맞는지 보시고 그럼 내 관련 기업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 거는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시고 그죠? 예. 자, 여기서 삼양은 지금 돌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삼양은 돌렸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얘가 돌리려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 3주 안에 이렇게 주가가 좀 올려쳐줘야 됩니다. 올려쳐줘야 돼요. 60일이 쳐지는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올려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렇게 한번 늘려줄 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 정도 할게요. 제가 사실은 루닛을 찍어놨어요. 루닛을 분석하는 걸 찍어놨는데 왜냐면 구독자분이 요청을 하셔갖고 루닛을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적당히는 했어. 내가 했는데 뷰노하고 뭐 이런 애들하고 좀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뷰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다행히 까르페 디엠님이 S&D를 얘기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오랜만에 이 스포 만드는 회사 저도 옛날에 이거 봤었는데 한참 올라갈 때 봤었거든요. 요때 봤었거든요.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펀더멘탈도 보고 차트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까르페 디엠님 감사하고요. 자, 제 방송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리뷰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구독하시고 댓글에다가 어디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유가 될 때 상황에 맞게 리뷰를 올려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저녁 오후 7시 55분 지나고 있네요. 이건 내일 아침에 올릴 거예요. 아침에 올릴 건데 활기찬 아침 시작하시고요. 예. 일요일이 되겠네요, 내일.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양봉 김 선생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